안녕하십니까. 기초관원 임상실무 라니 간절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기시험을 한번 모의고사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보시겠습니다. 요추천자 후 두통 예방과 척수액 누출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취해야 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보기, 2번 자의, 3번 축이, 그 다음에 4번 앙와이, 5번 반자이가 있습니다. 우리 요추천자를 하기 위한 체의는 세우던 자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우던 자세를 하게 되면은 가슴하고 무릎을 구부리고 있어야 돼요. 한동안 척추를 우리가 보여주기, 거기 잘 늘어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이나 방광이 같은 거 대소변을 보고 하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척수액이 갑자기 누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쇼크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 후에는 환자에게 척수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게 해서 수평이 된다는 거 앙와이를 말하겠죠. 되게 자세를 취해주고 천자 후 24시간 동안은 그리고 안정시켜주고 불안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표현하게 하고 식이나 수분을 적당하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앙와이가 되겠네요. 우리 앙와이, 우리 체의가 나왔으니까 우리 체의 같은 거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앙와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체의고, 그죠? 그리고 우리 또 뭐 할 때 앙와이는 남성의 유치도뇨관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자이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위관령이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면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 수술 후에 우리가 기침이라든지 우리가 호흡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반자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취기 같은 경우는 체위 변경하죠. 네. 그리고 간단한 뭐 간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보기는 등 근육 휴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등 마사지 같은 할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위 같은 건 앉아있는 자세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간장을 하기 위해서는 심스 자세가 있고요. 심스가 있고요. 네, 심스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슬령이가 있죠. 슬령이 같은 경우는 뭐, 분만 후에 자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3월 분만 후에, 그죠? 그 다음에 뭐 월경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뭐 T 포지션 있죠? 네, 우리가 T 포지션 같은 것은 우리가 쇼크 포지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1번 문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앙와이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슴 수술 흉곽 후에 통증으로 인해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데 스스로 최초의 팔을 시작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1주, 2주, 그 다음에 4주 후, 4번 봉합사 제거 후, 5번 되도록 빠른 시일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술하고 나서 관절 운동 같은 경우는 환자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에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슴술이라든지 유방 절제술, 그 다음에 그런 부위는 보통 수술 후 2, 3일부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는 것이 어깨 관절 운동을 시작해서 부동성 경축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팔꿈치 굴곡으로 운동이 부자연스럽고 인대의 긴장이라든지 대흉근이나 상완 이두근 같은 경련으로 근육 단축과 관절의 경축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3번 보시겠습니다. 78세의 노인이 우측 무릎에 더운 물찜질을 하려고 한다. 노인의 피부가 얇고 쉽게 물집이 생길 수 있는 상태라면 더운 물찜질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수건으로 감싼다. 2번 무릎을 마사지한다. 3번 무릎에 항생제 연고를 바른다. 4번 무릎을 알코올로 소독한다. 5번 무릎에 파우더를 바른다. 여기서 우리 더운물 주머니, 더운물 주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건을 싸서 데워주는데 그 이유는 피부 자극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화상을 막기 위해서고, 그리고 물이 덜 식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고무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릎을 수건으로 감싼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4번 보시겠습니다. 멸균된 물품이 멸균 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멸균 물품과 깨끗하게 소독된 물품이 접촉했을 때이다. 2번 멸균 물품과 오염된 물품이 접촉했을 때이다. 3번 멸균 물품이 젖어 있어도 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4번 멸균 물품과 멸균 물품이 접촉했을 때이다. 5번 멸균 물품과 젖은 멸균 물품이 접촉했을 때이다. 여기서는 답이 4번이네요. 그죠? 우리 보시면 외과적 무균술, 이거 외과적 무균술인데 모든 비병원성균과 병원성균을 제거해서 해야 되고요. 젖은 물건은 멸균적이지 않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멸균적인 것은 오직 멸균적인 것만 접촉되었을 때 멸균 상태이고요. 그리고 멸균된 물건이라도 내 시야에서 벗어날 경우, 아니면 허리선으로 아래로 갔을 경우 멸균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멸균 물품과 멸균 물품이 접촉했을 때이다. 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5번 보시겠습니다. 석고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대퇴사두근 등척성 운동을 하고 있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 기능을 촉진하고 2번 호흡 원활, 그 다음에 3번 피부의 압력을 최소로 한다. 4번 근력의 탄력이나 및 유지, 관절 가동 범위를 최대 보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등척성 운동의 우선 특징을 보시면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죠. 그래서 부동적인 환자에게 다리에 석고붕대를 했을 때 손상된 다리 근육을 힘을 유지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탄력이나 근장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시킴으로써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등척성 운동은 가벼운 운동이고, 그리고 의사들이 관절염 환자들에게 먼저 근력 강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고 있을 경우 힘을 주게 한다든지 벽을 밀 때 골다공증 환자의 근육 수축 운동,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육의 탄력 및 유지가 답이 되겠네요. 네. 6번 보시겠습니다. 혈압 측정 시 수축기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커프의 공기를 빨리 뺀 경우, 2번 운동 직후, 3번 좁은 커프, 청진 동안에 공기를 재주입할 때, 흡연이나 식사 직후. 보면은 우리 보통 혈압을 측정할 때 오류가 나타나는데, 보통 커프가 크기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고요. 커프의 크기가 너무 크기면 또 이때는 실제보다 혈압이 낮을 수가 있고요. 팔을 심장 높이로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보다 혈압이 높습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 전에 충분히 안정이 안 된 경우도 당연히 혈압이 높겠고, 반복 측정 시 충분히 휴식을 주지 않는 경우 실제보다 이때도 우리가 실제보다 수축기 혈압은 높고 이항기 혈압은 낮을 수가 있고요. 커프를 느슨하게 감은 경우도 이때는 높고요. 커프의 공기를 지나치게 빨리 뺀 경우, 이때는 수축기 혈압은 낮고 이항기 혈압이 높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의 심장이 높은 경우는 낮게 나타나고, 그리고 식사 직후나 흡연 직후 이때는 당연히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우리 7번 보시겠습니다. 임신 중 변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한다. 그리고 2번 규칙적이지 않아도 수시로 배변을 한다. 3번 수분 섭취를 자제시키고 운동을 자주 하게 한다. 4번 미네랄이 많은 음식을 금지시킨다. 심할 경우 관장이나 화제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변비는, 임신 중의 변비는 전반에 걸쳐서 흔히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게 변비가 심할 경우 자궁의 압박으로 인해서 치질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분을 하루에 물을 한 3000cc 이상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섬유소, 야채라든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 그리고 관장이나 대변, 연화제, 화제 같은 미네랄 오일 등을 금지시키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완요법이라든지 심호흡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한다가 되겠네요. 네. 8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환자를 위해서 빈 침상을 준비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여기서의 답은 2번인데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밑 혼니브를 매트리스 위에다 해야 되는데,
밑 혼입을 밑단은 우리가 솔기가 밑 혼입을 솔기가 밑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무포는 어깨에서 무릎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 혼입을도 솔기가 아래로 가야 되고, 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윗 혼입을 싸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윗 혼입을의 목표는 담요를 싸주는 거죠. 그래서 담요가 그 혼입을에서 15에서 20cm 정도 아래 내려서 해줘야 되고, 그 대신에 윗 혼입을의 솔기는 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침상포로 해주면 다시 싸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번이 되겠네요. 우리 그죠? 예, 밑 혼입을 고무포, 반 혼입을, 윗 혼입을, 담요, 침상포. 고무포의 위치는 어깨에서 무릎까지. 그리고 우리 침상의 종류에는 빈 침상, 그리고 개방 침상, 그 다음에 누워있는 침상,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 사용 중 침상이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크레들 침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골절반 침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침상 같은 경우는 우리 입원시하고, 개방 침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상자가 잠깐 검사실에 갔을 때 그때 가서 침상 정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아까 사용된 침상은 우리가 대상자가 와상 상태로 누워 있을 때 그 와상 침대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고 크레들 침상은 화상 침상이죠. 그걸 쐬어주는 거. 그 다음에 골절 환자 침상은 우리가 척추라든지 경추에 손상이 있을 때 우리 환자가 딱딱한 침대를 매트리스 위에 한다든지 매트리스 아래에 넣어서 우리가 대상자가 신체 선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술 환자 침상 만들기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보통 고무포가 2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반 혼입을도 2개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금식반, 곡반, 앞설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IV 폴테, 휴지, 혈압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빈 침상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순서 밑 혼입을 고무포, 반 혼입을, 윗 혼입을 담요, 침상포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다량의 출혈로 전열 수혈이 필요할 경우, 오타가 났네요. 경우죠. 네. 수혈 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검사로 옳은 것은 1번 혈액형 검사, 혈액 응고시간 검사, 2번 교차 반응 검사, 혈액형 검사, 3번 RH 검사, 산소 포화도 검사, 4번 혈액 응고시간 검사, RH 검사, 5번 혈액 응고시간 검사, 교차 반응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2번 교차 반응 검사와 혈액형 검사가 있을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수혈한 사람은 한 사람의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이고요. 수혈이라는 것은 출혈이 심해서 급성 빈혈이 오고 또는 산소 결핍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색소 수치가 낮은 빈혈 환자라든지 화상으로 탈수가 심한 경우라든지 혈액 응고가 부족한 경우라든지 이럴 때 수혈이 생겨집니다. 네, 수혈 같은 경우는 근데 작은 실수라도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혈 시 급성 용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혈자와 공혈자 혈액형이 일치하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혈액형 검사라든지 교차 시험 검사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혈에 필요한 우리 바늘은 17게이지의 주사 바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해주는 것은 적혈기 용혈을 방지하고 그리고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주입할 때 온도 체온만큼의 온도를 높여서 수혈시키는 것이 환자가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차 반응 검사와 혈액형 검사가 있습니다. 네. 10번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휴병실로 이동하는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마취에서 빨리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2번 분비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5번 편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이 없는 환자나 반의식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환자가 이완된 혀가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액이 흡인하고 투물에 흡인을 생기는 기도 폐석과 같은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한 관찰을 해야 하고 적당한 처치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간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줌으로 인해서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세,
체위 변경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MPO겠죠. 아직 회복실에서 옮겼으니까. 그 다음에 의식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동공을 자주 표필 방사, 대강 관사죠. 그거 갖다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이는 분비물을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11번 보시겠습니다. 부분 위절제 수술을 한 환자에게 급속 이동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위간 영양을 투입한다. 소량씩 자주 음식을 준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준다. 우리 소화제를 복용한다.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이죠. 우리 이것은 뭐냐면 위가 절제로 인해서 음식물이 위에가 잘 썩이지 않은 채로 고농도의 당질이죠.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것들이 전해진 음식이 바로 소장으로 통과할 때 이를 여기 있는 음식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세포 외액이 다량의 세포 외액이 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후에 5분에서 30분 사이에 발생하는데, 이때 어지러움이라든지 실신, 구토, 신개항지, 발한, 복통, 창백하고 설사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뭐 1시간 뭐 전후에 식사 전과 후에 물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를 천천히 비우기 위해서 우리 행와위로 누워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량씩 자주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식후에 20에서 30분 동안 누워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뭐 수분 같은 거, 국물 같은 거 함께 섭취하지 말고 건더기를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거 섭취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뭐 지방병 같은 게 없으면은 지방 섭취, 왜냐면 지방 같은 건 소화를 느리게 하니까 지방 섭취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이때의 시기는 고단, 고지입니다. 그래서 저탄, 고단, 그래서 소량씩 자주 주고, 고지, 저탄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 비타민 같은 거, B군 같은 것들 많이 줘야겠죠. 네. 우리 13번 보시겠습니다. 심청 맥박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0초 동안 제노에 곱하기 2를 한다. 2명이 동시에 측정한다. 3번 환자를 반듯하게 서 있게 한다. 4번 측정하는 동안 맥박수나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 등을 평가한다. 좌측 쇄골 중앙선과 좌측 쇄골 중앙선 7번하고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의 늑관이 만나는 부위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천 맥박은 보통 신생아 맥박절도라든지 심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맥박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동시에 측정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신생아 같은 경우는 직접 가가지고 청진기로 재면 되니까. 그래서 재는 경우는 뭐 2명이 동시에 되는 뭐 맥박 결손 같은 거 있을 경우 우리 한 사람은 말초 부위 요골동맥, 한 사람은 심천 부위를 재서 우리가 맥박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천 부위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좌측 중앙 쇄골선이 맞고요. 근데 중앙선 쇄골선인데 7번, 8번은 굉장히 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번째와 5번째 늑골간이 만나는 지점에 환자를 눕게 하거나 앉아서 하고 나서 왼쪽 가슴을 누출시키고, 우리가 청진기는 약간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쪽 부위를 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재고 나서는 뭐 붉은색으로 A라고 해야 합니다. 에피칼 펄스라고 해가지고 A라고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측정하는 동안에 맥박수라든지 맥박의 강도라든지 규칙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되겠네요. 4번이 되겠네요. 네. 14번 보시겠습니다. 인슐린과 경구용 혈당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 인슐린을 투여한다. 언제나 오렌지 주스나 주시가 아니라 주스죠. 오늘 오타가 많이 났네요, 여러분. 주스나 사탕을 가지고 다닌다. 식욕을 없을 때는 굶거나 물을 마시도록 한다. 4번 운동이나 근육을 사용하는 작업은 식전에 한다. 과식한 경우에는 인슐린 용량을 늘려서 주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저혈당이든 고혈당이든 우리
인슐린 대상자들한테 경구형 혈당 대상자들한테 카드 같은 거 인슐린 본인은 당뇨 환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들고 복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카드를 들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항상 사탕이라든지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사탕을 가지고 다녀서 우리 저혈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저혈당의 증상을 보면 보통 두통이라든지 발한, 혼돈, 빈맥 같은 게 나타나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식욕이 없을 때도 굶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당질의 국물 형태 주스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운동이나 노동은 식후에 하고, 만약에 공복 시에 할 때는 당질이 들어있는 그것들을 먹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은 거르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혈당일 때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이거 계속 식욕을 못 하신다 그럴 때는 당연히 의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되겠네요. 네. 우리 15번 보시겠습니다. 약어에 쓰이는 TID, AC, HS의 뜻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하루에 한 번, 식후, 취침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보통 QD라고 하고, 그 다음 식후는 PC가 되겠죠. 네. 그리고 취침전 HS 맞고, 하루에 두 번 식후, 취침전, 하루에 두 번은 BID, 식후 PC, 그 다음에 취침전은 HS, 그 다음에 TID는 하루에 3번 식전, 그 다음에 취침전이네요. 그래 하루에 3번은 TID, 그리고 식전 AC, 취침전 HS, 답이 3번이고요. 하루에 4번은 QID, 그 다음에 식후라고 했으니까 PC, HS가 되고요. 하루에 걸러 한 번, 그리고 QOD죠. Every other day. 그래서 QOD라고 합니다. 그래서 QOD, 그 다음에 PC, HS, 취침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15문제를 가지고 풀어봤고요. 네.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